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 함께 만나뵙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는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열띤 반응과 또 그리고 관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께 채용 계획과 그리고 합격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적극적인 반응과 또 그리고 적극적인 댓글로 여러분 질의응답을 함께하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실 첫 번째 기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신 기관은요,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기관이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계명 차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채용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30분간 진행될 한국철도공사 채용 설명회는 간략한 기관 소개에 이어 2022년도 채용 계획, 전형별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 질의와 실시간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 기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는 1894년 철도국 개청 이래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2004년 KTX 개통, 그리고 최근에 KTX 이음 개통까지 128년간의 대한민국의 대중교통과 물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는 여객, 광역, 물류의 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운행의 기반이 되는 유지보수 사업, 자산 개발, 해외 사업 등의 다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산의 광고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코레일 유통, 승무 및 레저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코레일 관광개발, 승차권 발권 및 KTX 연계 운송을 담당하는 코레일 네트웍스, 철도 시설 및 차량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 테크, 철도 물류 주선 사업을 담당하는 코레일 로지스, 공사는 이렇게 5개의 계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철도 채용 분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가 원하는 인재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하는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지향 소통인, 내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여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객 지향 전문인, 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미래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래 지향 혁신인입니다. 이 세 가지 인재상은 아래와 같이 공통, 리더, 직무별 14가지의 핵심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핵심 역량은 인성검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매핑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지원자께서는 공사의 인재상과 요구되는 역량이 어떠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성검사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야는 담당 업무별 6개 직렬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사무, 전산, 여객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 영업 분야, 열차 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 분야, 철도 차량, 선로, 전기 및 건축 시설물 등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토목, 전기통신, 건축 분야, 이렇게 6개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보직 경로는 붉은색 텍스트가 바로 각 직렬의 초임 직명입니다. 이와 같이 입사하면 직렬별 동일한 보직을 부여받게 되지만 공사의 경력 개발 체계 그리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업에 머무르거나 또는 현업을 지원하는 지역본부나 공사의 주요 업무를 기획하는 본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6개 직렬에 대한 직무 소개서를 채용 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직무 소개서에는 직무별 세부 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태도, 필요 지식 등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직무 동영상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매년 신입사원 채용 시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 공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은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2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채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상하반기 총 1,600명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공채, 보훈 및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요. 3월 중에 시행해서 6월 말 임용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고졸 제한 경쟁 채용을 하는데 7월에서 8월 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2월 말 임용할 예정입니다. 체험형 인턴 동안 총 1,500명 정규직 채용과 연계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체험형 인턴은 우수 수료자의 경우에는 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정규직 지원 시 공채 가산점 2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채용 규모와 전형별 일정은 공사 인력 운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철도공사 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시면 4년간 약 8천여 명 이상을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이니만큼 점차 젊은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용 전형별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신입사원 선발 과정은 서류 검증, 필기시험, 면접심사, 적성 및 신체 검사, 근무지 배치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최소한의 적부 평가만 시행하고 있으며 서류 적격자 전원에 대해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기소개서에서 반복 단어, 기업명 오기재, 비속어 등 불성실 작성과 표절한 자기소개서는 부적격 처리되며 면접심사 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경험 면접 질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입각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고졸의 경우 학교별 추천위원회를 거쳐 공사에서 공고한 기준에 맞추어 해당 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받게 됩니다. 추천 자격은 2022년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이어야 하며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어야 하고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통 교과의 평균 석차 등급이 3.5 이내인 사람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직무별 지원 가능 학과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NCS와 전공시험으로 2개 과목 중 총 50문항을 60분 동안 평가받게 되며 직렬별 시험 과목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전공 과목의 경우 과목별 세부 출제 범위는 공고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졸 전형과 장애 및 보훈 전형의 경우 필기 전형에서 NCS 단일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전형의 합격자는 필기 시험 결과 과목별 4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두 과목의 합산 점수와 가점을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선발하며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전공 과목 선택이 가능한 운전 분야의 경우 해당 과목의 조정 점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목 선택에 따른 NCS 전공 간 세부 시간 구분은 없습니다. 또한 공사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NCS 3개 영역에 한하여 샘플 문항을 공개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시험 안내입니다. 일반 공채, 사무영업 수송 분야와 토목 분야의 경우 실기평가를 시행하며 면접 전형에서 50%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및 인성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접은 면접관 4명과 응시자 1명으로 4대1 면접으로 진행되며 개인별 10분 동안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경험 면접과 직무 관련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받는 상화 면접을 통해 개인별 직무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면접일 당일 인성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적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적합을 받을 경우 면접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별 가점 자격증은 공통 1개와 직무 1개 또는 직무 2개까지 합산하며 최대 12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능장 이상일 경우 6점, 기사는 4.5점, 산업기사 3점, 기능사 1.5점이 적용되며 철도 관련 직무 자격증은 1등급 우대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철도공사는 소급 적용기간으로 분류되어 2020년 18%부터 2024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연차별 상향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24% 적용을 받게 되며 채용 권역별 근무지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국권으로 채용하는 보험 및 장애인 채용의 경우 직렬별 채용 인원의 24%를 적용하며 일반 공채와 고졸 공채와 같이 해당 권역의 10년을 근무 조건으로 채용하는 권역별 채용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공사 본사 소재지인 충청 권역에 한하여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즉 대전, 세종, 충청 소재, 졸업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합격 인원 비율이 24% 미달할 경우에는 합격선 마이너스 5점 이내 지역 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채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채용 설명회를 우리 코레일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죠. 네, 저희 공사는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PPT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4년간 약 8천여 명을 채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혹시 많은 인원을 지금 채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음. 일반 공채 같은 경우 1,40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코레일과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과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메타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은요. 코레일에 관련된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질문을 하시면 우리 채용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사전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코레일에 이렇게 인사 어떤 담당자로서 또 많은 분들과 채용 설명회를 하면서 항상 비슷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많이 몇 가지를 조금 질문을 좀 네네. 드려볼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일단 그 한국 코레일에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일반 공채를 1,400명 이상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일반 공채를 선발할 예정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 2022년도 선발 계획이 1,400명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네.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공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한국철도공사의 그 인사채용 제도가 정말 궁금해요. 저희는 인사 채용 자체의 특이한 음.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철도가 운행하는 전국 사업장이 소재한 만큼 권역별로 채용한다는 점이 가장 네. 두드러지는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기관 대비 저희는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철도공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와 좀 이번에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또 지원자들이 궁금한 것이 채용 제도가 좀 얼마나 달라질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데 혹시 그 공개가 가능하다면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채용 제도는 크게 바뀔 것 같진 음.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아직 확정된 말씀을 드릴 음. 수는 없고 네. 아까와 동일하게 3월에 나오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까지 잘 기다렸다가 공고문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께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또 기관마다 또 중요하게 보는 요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코레일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어요.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인성 면접과 상업 면접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간결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역 권역에 따른 그 정보 제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권역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네. 공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채용할 당시에 10년의 전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훈자 채용의 경우 전국권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전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코레일에 관련된 것들을 여쭙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바로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공공기관 채용정보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캐릭터도 만드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이 안에서도 지금 똑같이 저희 설명해 하셨던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무 영업 또 운전 직무 외에 직무의 체력 검증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검증이라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거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작성하신 분 걸 그대로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건데, 뭐 운전 직무나 사무 영역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 절차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께서는 잘못하실 수도 있지만 체력 검증을 한다라고 알고 계셨대요. 저희는 체력 네. 검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송 분야와 그러니까 네. 여객 분야의 수송 분야하고 토목 분야 이게 두 개의 분야에만 실기
시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아마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왜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취업을 하고 나서 또 체력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다른? 저희는 체력 검진은 없습니다. 입사 시험에는 신체 없다는 검사와 거죠. 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체 검사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신체 검사는 이제 음. 체력 검증이라고는 보시기 어렵고 그쵸? 건강 검진 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체력 검증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0년부터 도입된 전공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난이도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꿀팁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난이도는 보통의 이제 알고 계시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만 이제 정해진 인원 안에 채용을 하려다 보니 체감상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걸 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준비하는 공기업 수준의 문제들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졸 전형에 혹시 채용 변화 등 고졸 채용에 관련된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으셨거든요. 고졸 채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2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 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세부 내용에 대한 점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왠지 그 한국철도공사에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면 가산점을 받고 있다라고들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산점은 공통 직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1개,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1개, 이렇게 총 2개에 대한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 1개, 직무 1개든지 아니면 직무 2개든지 해서 2개의 자격증을 가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직렬별로 가점을 받는 자격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공고문에 붙임으로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록해 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몇 명을 채용하느냐 보다는요, 그 직무마다 어떤 그 인원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나요? 필요 인원은 더 많이 뽑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획일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네. 채용하지는 않고요. 직무별로 인력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수요만큼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뽑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적은 인원을 뽑을 경우에 경쟁률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경쟁률은 좀 어때요? 경쟁률은 느끼기 나름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적게 뽑는다고 더 많이 세거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경쟁률은 달라지기 네, 때문에 저희 공사는 전반적인 경쟁률이 좀 다른 곳보다 좀 높습니다. 네. 많이도 뽑지만 경쟁률도 높은 높고.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에 의식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하고 싶고 정말 이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직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마다 또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어느 직무가 가장 많은 인원을 또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 어느 직렬이 적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22년도 네, 보통 이제 사무영업 분야가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은 네. 합니다만, 네, 요거는 이제 해당 직렬도 전반적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소 많아 보이는 것뿐이고요. 거의 비슷한 프로테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필기 시험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사한 친구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필기 시험으로 입사하신 분들의 능력을 네, 네. 판단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또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전공 과목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입사한 그 많은 분들을 보실 때 당연히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니까 합격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이제 채용 담당자이다 보니까 또 어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입사 지원서라든지 또 각각 그 면접 전형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을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네, 입사 지원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입사 지원서는 무조건 솔직하셔야 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들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해서 작성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실제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게 작성을 해주셔야 면접 질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소개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면접 시 질의할 것도 대비하셔가지고 솔직하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솔직한 생각합니다. 경험을. 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또 컨설팅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자소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만들어진 자소서는 음. 누가 봐도 확인할 수 한눈에 있고 보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네. 바로 답변 사항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소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또 자소서 질문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는데요.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질문을 함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면접에 관련된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면접에 그 참여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기관마다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 회사의 좀 문화에 따라서 사실 면접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사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희 공사의 사내 음. 분위기는 지금 최근에 네. 엄청 신입사원이 굉장히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아까 수치로도 보셨지만 4년간 8천 명 정도가 들어왔을 네.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 아무래도 수직적이다 보다는 이제 요즘 추세에 맞춰서 수평적인 오. 조직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한국철도공사는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세대 간에 이런 게 좀 격차가 많이 클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인 업무하실 때나 또 정서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어, 음. 나이 차이가 많은 부서도 음. 있고 조금 이제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부서도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합심해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지 연령대로만 나눠서 보시기에는 예. 그거 자체가 맞-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 그걸 나누는 음. 자체가 벌써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평적인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관인 만큼 또 더 젊은 많은 분들께서 또 지원을 하시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거지만 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이제 오히려 막 역량 면접이나 또 그런 부분보다는 마지막 인성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인성 검사에 음.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임원 면접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간 친구들 같은 경우 더 끝까지 정말 입사를 하려는 의지가 엄청나실 것 같은데요. 기관들마다 그 면접에 대한 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 기관은 어떻게 마지막 면접을 보세요? 위원들 구성을 말씀하시는 네, 뭐 건가요? 다대다라든지 뭐 이렇게 네. 구체적인 것들. 저희는 이제 위원분 4분하고 응시자 1명 해서 4대 1로 면접을 보고 있고요. 10분간 진행이 됩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요즘에는 사실 그 면접 기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들었었던 뭐 듣기에 내가 생각해도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 하는 그 면접 문제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상환 면접을 하고 어렵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소신을 말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저희 사무영업 분야에 네. 여객에서 매표를 하는 직원의 가상을 두고서는 질문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매표를 하는데 표가 없다. 근데 이분은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떻게 응대를 하겠냐. 뭐 이런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보는 상황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응시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대답들을 하셨을까요? 이제 상황별로 틀립니다만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오. 그리고 당연히 없습니다라고 딱 끊어버리지 않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뭔가 다방면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답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그 어떤 문제 의도를 잘못 파악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친구들도 있나요? 그런 친구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네네, 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틀린 답은 없습니다 면접에서. 그쵸. 예, 근데 본인이 소신껏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사실 고민하는 게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 이거를 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실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또 오늘 정말 기출 문제 또 거기에 대한 그 답까지 말씀해 주셔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철도공사와 또 채용 설명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마지막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철도공사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하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앞에 보면은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시태그 한국철도공사 해시태그 땡땡땡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시면서 쓰실 것 같아요. 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앞으로 3월 달에 채용 공고가 나간다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의주의하셨다가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채용 담당자분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채용에 대해서 말씀 또 전해주셨는데요. 자, 올해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2022년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통, 전문, 혁신입니다. 아마 정지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캡처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나 또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라든지 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코레일의 채용 담당자님께서 입사를 희망하시는 또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낯설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도전하시고 저희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전하시고 소통 문화 또 전문성 또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는 미래의 코레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